안녕하세요. 폴리영사람 마라톤 모의고사 오케이 시즌 2 저희 31번째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부터 바로 갈게요. 경찰의 직업 전문화의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직업 전문화 가봅니다. 자, 소외란 나무는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못 봤네. 소나무야, 소외 나무야, 나무만 보지 마라, 전체를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권주의. 부차 샀어. 부권주의란 아버지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듯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전문 지식을 배경으로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우월한 지식을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부권주의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야, 니들 크면 나중에 많이 먹는다. 이거 먹으래. 아들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부권주의입니다. 자,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때때로 고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부차사소, 사적인 이용이죠? 오케이. 자, 부처 공무원이 정부 정책의 방침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입장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논논논노. 이거 뭐예요? 여러분,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보고. 소외에 해당된다. 차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 되면 부차사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권주의, 차별, 오케이? 여기는 이제 오케이 사적인 힘의 이용, 사적 사용, 그 다음에 소외,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보셔야 됩니다. 부차사소 전문직 되면 부차사소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 되겠습니다. 미국 경찰의 순찰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플린트입니다. 플린트. 일단은 한번 보세요. 3번부터 먼저 갑시다. 뉴욕 경찰관 25시 순찰 실험은 이거는 실험이라 하기는 좀 애매해요. 잘못된 실험이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뉴욕 맨하튼 동부 25 구역의 에리어 내 4개월 순찰 근무 경찰의 수를 2배로 증원 배치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험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이거 했는데 실험으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을 했죠, 실험으로. 그래서 의미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자동차죠. 자동차로 갔는데 안전하고도 못 느끼고 범죄율도 못 낮춘 거예요. 뉴락스의 도보 순찰 시험의 결과로서 여러분 캔자스 예방 순찰 뉴락스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플린트 뉴락시 같은 경우는 안정감은 느꼈는데 범죄율은 못 낮췄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플린트 더보 순찰 실험은 시험 기간 중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시민이 더 불안감을 느꼈다. 아니죠, 여러분. 얘들은 범죄율은 못 낮췄지만 안정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번 갑니다.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 뉴욕시 도보 순찰 실험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범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등장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찰이 70년대 순찰이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것처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나온 거예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보다 별로 못 낮춘 거예요. 90년대. 그래서 패버리자. 캘링. 이제 무관용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관용이 나온 거죠. 캘링. 무관용. 그래서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 뉴욕시 도보순찰 실험의 결과로서 지역사회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 범죄 문제 공동을 왜? 이걸로는 답 안 나오거든. 뭐 범죄를 못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등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또 갑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뉴락시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이 증가해도 범죄 발생을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정감은 느꼈는 거지. 오케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전통적인 조직관리 모임인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 중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소속 기관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타조직 부서의 조정 협조가 골라진다. 전문화로 인한 무능 논논논노 뭐요? 할거주의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조정이 안 된 거야. 얘랑
얘랑 조정이 안 되는 거다.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다? 셀지닉이 말했죠. 할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배불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일만 잘하고 딴 일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할거주의 되겠습니다. 자,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서류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형식주의다. 본문 용례, 과잉 동조 이런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회피와 소극적 일처리 및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치기죠. 무사 안일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맞습니다. 권력들은 자기 자리 유지에 의한 불안감 때문에 보수주의와 복지부 등의 폐단이 생기고 그다음 신기술 신지술에 도입이 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경찰상 의무확보 수단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우리 의무이행 확보수단 어떻게 배웠습니까? 의무확보수단. 자, 의무이행 같으면 우리 행정강제를 하든 맞죠? 아니면 이제 벌 받아야죠. 행정벌 받아야지. 이게 전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최신의 어째 현대적인 게 있는 거고. 행정강제 같으면 오케이. 이거는 강제 집행이 있고 강제 집행 기다릴 틈이 없을 때 즉시 강제 의무를 명하지 않거나 즉시 강제가 있는 거고 강제 집행에 우리가 배울 때 대강직이 비례라고 있는 거고 대집행 강제 징수 직접 강제 그 다음에 오케이 이행 강제금 요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 최신 거 현대적인 것 같으면 과징금이라든가 공급 거부 등등등 있는 거고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문제다? 오케이, 요 대집행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기본적으로 틀은 잘 아셔야 됩니다. 갑니다. 행정대집행부터 갑니다. 자,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타인의 대신에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그러니까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이걸 봐요. 대체 의무입니다. 대체 이행하지. 대체 부작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행을 방치하며 공익이 크게 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체 의무자의 하나여 행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삼자로 하여금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집행 절차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대집행의 어느 단계이든 각각 행정쟁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다 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든지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개통실비 오케이? 그래서 개통실비 전부 다 행정소송이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자에 승계할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각각이 쟁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게 소지기 기간이 지나야 되고 뒤는 오케이 소지기 기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느 단계든 행정재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집행은 대체할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있을 때 행해진다. 맞습니다.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의무 하라니까 안 했잖아. 그래서 대집행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무를 부과한 경찰관청 즉 처분청이 주체가 되고 감독청은 대집행권이 없다. 다만 당의 행정체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상대방이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이거 오케이 바로 그냥 무조건 서면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면으로 적어달라고 할 때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돼요. 맞죠? 왜? 자꾸 하니까 이런 거 적어놓은 거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의 임의성을 기반으로 과잉금지 원칙은 아니죠. 임의성을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과잉금지 원칙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상대방의 행정 지도를 공표해야 되겠네. 많은 상대방의 행정 지도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행정 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따위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인도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딱 끌고 합격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마라톤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갖지 마라.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포기할 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